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새기고 계시나요? 네, 기출문제 따라하기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건데, 날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B3부터 입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B3부터 입력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된 매출일자 있죠? 얘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타이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날짜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4-13, 12일이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정렬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날짜 형식으로 입력되어져 있다 라는 것만 기억. 자, 이어서 이제 기본 작업 두 번째 거 지시사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셀 서식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A1에서 F2일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일단은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1에서부터 F1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셀 서식 셀 스타일에서 제목 1에 해달라고 돼 있죠. 그러면 홈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셀 스타일 있죠. 누르셔서 제목 1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 높이는 32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 높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1행이죠. 1행 머리글에다가 놓고요. 행 머리글에 놓고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32로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A4에서 A6 그러면 A4에서 A6 그 다음에 A7에서 A9 컨트롤 누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되시면 하나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A10에서 A12 그 다음에 A13에서 A15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3에서 F3 영역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3에서 어디까지요? F3까지 범위 잡으시고 가운데 맞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D4에서 D15 영역을 병합 이제 이름 정의해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이 먼저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D4에서 D15입니다.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 상자에다가 놓고요. 가격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D4에서 D15 이미 범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F5에서 F12라고 되어져 있어요. 범위 잡으시고 이거는 사용자 지정을 표시하여 천 단위 구분 표시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 숫자 뒤에 위에가 아니라 제가 오타가 났네요. 뒤에 월을 표시 이해와 같이 이렇게 11,000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11,000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으셨으니까 셀 서식 들어오시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천자리 구분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샵, 샵샵 0을 갖다 클릭하셔도 되고 샵, 샵샵 0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뒤에다가 원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범위 잡으신 거에 여기 영역이 여러분들이 잘 되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위에 내용이에요. 이게 확인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은 5번에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으시냐면 A3에서 F15를 모든 영역을 테두리를 적용해 달라요. 그러면 A3에서 F15를 보니까요. 여기 끝을 보니까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범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표 안에다가 놓으시고요.
놓으시고 표현에다 놓고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 범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테두리를 홈탭에서 하셔도 홈탭에서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두 번째에다가 빠른 실행 도구에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Alt E 누르시면 모든 테두리 되죠. 범위가 잡히져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대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해제하시고 컨트롤 S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기본 작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는 뭐를 나타내는 건지 기능을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딱 보니까 문제에서 고급 필터를 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고급 필터가 나와져 있으면 조건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보시게 되면 범위가 A19에서 B20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나타나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뭔지를 보시고 얘는 고급 필터는 조건을 표로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사톤하고 지금 이사 비용이 필요한 거 맞으세요? 네. 필요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복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톤하고 이사 비용하고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A19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통하고 여러분들이 이사 비용 복사를 하시고 여러분들 어디다가요? A19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붙여넣기 해주셨으면 6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6 하시고 탭키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줄에 나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사 비용의 평균 이상을 하래요. 그러면 먼저 이사 비용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에버러지. 이사 비용의 범위죠. 자, 근데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값들이 범위 잡았을 때 고급 필터에서 범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실 때 범위가 잡힌다. 그러시면 꼭 절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게 평균 이상인데 앞에다 이렇게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같은 값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 뭐를 해줘야 돼요? 이상을 찍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버러지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얘는 지금 비교식으로 써야 되는데 앞에 값이 없어요. 비교식으로 입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쌍따옴표안에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찍으시고 문자와 함수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도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입력을 하시면 또 어떻게도 입력할 수 있어요. 네,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논리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논리식으로 만드시게 되면은 여기가 필드 이름에서 트루 펄스로 여기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 뭐 평균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드 이름 없는 걸로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하시고 이사 비용 첫 번째 셀하고 선택을 하시고 크거나 같다 평균 이사니까 에버러지. 그래서 여기 이사 비용의 전체 범위를 잡으셔서 할 때 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값이 절대 참조 꼭 해주시고요. 엔터.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결과값은 두 개 다 식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책에서는 이걸로 아마 계산이 되어져 있을 거고 여기 필드 이름은 결과값이 평균으로 나와져 있을 텐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이름을 입력하셔도요. 자, 그래서 고급 필터를 보시게 되면 요거의 데이터만 고급 필터를 검색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입력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의 결과를 어디다가요? A23셀에다가 나타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본 데이터에다 표에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고급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 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얘가 전체 범위 원본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시고 얘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조건 위치는 여기 범위를 잡으시고 복사 위치를 커서를 놓고 어디다가요?
A 23셀에다가 클릭하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결과값이 나온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한 칸을 띄우고 J23셀에다가 결과값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채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지우고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고급에 들어가셔서 이전에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전에 한 거가 나올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시는데 조건 위치하고 복사 위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제가 만든 식의 범위를 조건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J23에다가 결과값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항상 여기 옆에다가 논리식으로 세우라고 제가 얘기했죠. 얘는 AND 조건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AND 조건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량 톤에서 6 이상 된 거를 보라고 그랬고, 컴마 찍으시고 두 번째는 이사 비용에서 그거나 같다 평균 이상이라고 그랬죠? 에버러지. 그래서 이사 비용의 전체 범위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절대 참조해 주라고 했죠. 값이 밀리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논리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컨트롤 엔터. 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true의 값을 갖다가 함수 배웠잖아요. 우리 count if로 가지고 조건이 있으니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는 여기 여러분들 금방 논리식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기 위한 범위를 잡으시고요. I4에서 I16의 셀에 여기 true는요. 여러분들 여기 결과값에 true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니까 인수 찍혀져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대문자로 적혀 있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문자로 써주시게 되면은 얘는 못 찾아요. 크리티아에서요. 그러다 잡고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5개가 나온 거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거 범위, 데이터를 범위 잡으시게 되면 여기 개수가 5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에 데이터가 요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true 자리에 김대건이 맞습니까? 네, 맞죠? 자, 맞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이렇게 눌러 주셔서 얘는 왼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따라오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커마 2급을 푸시게 되면은요, 자기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순서대로 계산 작업부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함수는 맨 나중에 푸는 걸로 저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자, 계산 작업의 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함수부터 먼저 봐주세요. 자,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타임하고, 아워하고, 미니트가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오타를 써놨네요. 여기 또 L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타임은 뭐 하는 거였어요? 네, 10분 초.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이고요. hour는 여기 시간에서 시간만 추출하는 거고, 미니트는 시간 함수에서 시간 형식에서 분만 추출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고 결과값이 뭔지를 항상 예상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결과값을 예상을 해보니까요. 여기 출발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도착 시간하고 출발 시간 정류 장수, 그러니까 출발 시간 여기 정류 장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요거 도착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착 시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도착 시간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착 시간하고 정류 장수하고 정류 장수의 소요당한 5분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표시 2에 보면은 정류 장수가 4개이고 출발 시간이 10시라고 하게 되면 도착 시간은 10시 20분 이렇게 찍으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 도착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을 구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을 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도착
도착 시간에 누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분을 불러오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는 뭘로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미니트로 불러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니트로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정류장수 곱하기 그 다음에 정류장수의 5분이니까 5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표현하는 식이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돼요? 시간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값은 뭘로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임으로 결과값을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타임에는 시, 분, 초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범위 잡으시고 타임으로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계산하실 때 여기 셀 주소가 뭘로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게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식이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변경되면은 요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저장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타임. 시간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10시면은 10시가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출발 시간에 그대로 시간을 그대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함수가 들어가요? hour 함수로 와가지고 시간만 쏙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에 여기를 제가 I자가 나와가지고 셀 포인트가 안 나와서 클릭을 안 했어요. 항상 위에를 클릭하시고 아래를 내려줘서 C3이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시리얼 넘버가 출발 시간 형식을 불러오신 거 맞으시죠? 가로 닫으시고 컴마 찍으시고 미니트 나왔어요. 미니트는 여기 출발 시간의 분을 일단은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 도착 시간에 출발 시간 분. 그러면 여기 4층 연산으로 구해주셔야 돼요. 자, 미니트. 그래서 시리얼 넘버는 여러분들 C3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인수가 끝났으니까 가로 닫아 주시고 더하기 누구 해달라고 했어요? 정류장수의 값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류장수 클릭을 해주시고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5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식이 분이고요. 컴마 찍으시고 세컨드는 없어요. 여기 값에. 그러면 값이 없으면 항상 0으로 갖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세컨드는요. 대괄호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컨드 다음에 인수가 없으시니까 가로를 닫아주시고 컨트롤 엔터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요거의 값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한번 검수를 꼭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8시에서 6이니까 6, 5, 30, 30을 더하시니까 8시 30분 나온 거 맞으시죠? 수식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면 꼭 맞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함수 보시게 되면 if와 large 함수 가지고 사용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if는 true, false를 나타내 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large는 인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높은 값에 몇 번째, k번째에다 이거를 찍어주는 거를 값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의 결과값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과값을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찍히는 값을 보시니까요. 최우수 부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거는 우수 부서, 그 다음에 공백 이렇게 찍히네요. 세 개 값이. 맞죠? 그래서 세 개 값을 찍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값을 확인을 하셨어요. 최우수 부서하고 우수 부서하고 그 다음에 공백을 찍는 거예요. 근데 라즈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라즈로 찍을 수가 없고 결국은 if로 갖다 찍어줘야 되는데 if는 두 개 값밖에 못 찍어줘요. 근데 결과값은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으면 if 존재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얘는 if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if 안에 if가 들어와서 계산식을 또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줬냐면 if 중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if문이 결과값을 찍어준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건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조건이 뭘로 표시해줘야 돼요? 논리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 판매 실적의 가장 높은 부서 이거 있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두 번째 높은 부서
돼 있어요. 얘는 그 외에는 나머지기 때문에 식을 써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식을 써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 요거에 대해서 식을 써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판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최고로 높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함수로 구하라고 했어요? 얘를 라지 함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지를 가지고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라지의 판매 실적에서 여러분들 최고로 높은 값이니까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값에서 큰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판매 실적하고 비교식을 이렇게 똑같은 값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판매 실적에서 두 번째니까 누구만 바꿔주면 돼요? 네, K번째의 값을 2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해주시는 거고 마지막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라즈 값이 뭔지는 모르니까 확인하셔야 되겠죠. 는 하시고 라즈 하면 어레이는 뭐예요? 판매 실적의 전체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채우기엔드 우리 밑으로 해야 돼요.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컴마 찍으시고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얘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K번째는 첫 번째로 높은 값이니까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만히 보시니까요.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 판매 실적하고 요거 비교하고 값 똑같은 거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식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 맞으시겠죠? 자, 논리식을 표현해 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값에 라즈 앞에다가 놓고요. 지금 현재 같은 줄에 판매 실적을 클릭하시고 같은 값을 찾아야 컨트롤 엔터 쳐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같은 값이 있죠? 아까 6,950원이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만 tru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의 식은 이렇게 써주시고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첫 번째 true 값 있죠? 요거를 뭘로 입력하라고 했냐면 최우수 부서로 입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요거 입력해주는 거가 if문으로 가지고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값에 앞에다가 식에다가 true false 만들었으니까 앞에다 넣고 if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true false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식이 로지컬 테스트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뒤에다 커서 갖다 놓고 컴마 찍습니다. 자, 여기에 value if true 값은요 뭘로 넣으라고요? 최우수 부서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껌마 찍었어요. false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두 가지가 더 남았거든요. 우수부서하고 공백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또 계산하는 값이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높은 부서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식 만들어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if하고 가로 열고 닫고 또 논리식이 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if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논리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여기에 식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if에서 로지컬 테스트까지의 식을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다 커서 놨고 여러분들 자리에 false 자리에 놓으시게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K번째의 값을 1을 갖다가요 뭘로 변경하시면 돼요? 2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복사를 여기다가 하시고 if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로지컬 테스트까지 컴마 앞에까지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또 한 번 작성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사해서 변경하는 거
수식을 변경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K번째 바꾸라 했잖아요. 여기를 지우지 마시고 그냥 인수 이름 이렇게 띡 클릭해 주세요. 그럼 범위 잡히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조건에 펄스 자리에 논리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컴마 찍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입력해줘야 돼요? 트루 값에 이번에는 우수 부서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요. 펄스는 뭘로 입력하시면 돼요? 펄스는 공백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f를 맨 뒤에서 가로 달릴 때 if를 2개 사용했잖아요.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로도 2개 연속해서 이렇게 닫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면 true 자리 맞으세요? 항상 여러분들 그냥 막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 인수 이름을 꼭 보고 하세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우수부서 컴마 찍고 펄스에 넘어오신 거 보시고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2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if가 2개 썼으니까 펄스에 가로를 닫아줘야 되는 거 맞죠? 인수가 없으시니까 연속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디 지금 입력되어져 있어요? 1등이 여기에 최우수 부서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2등이 우수 부서라고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는 뭘로 된 거예요? 전부 다 공백으로 찍는 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 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함수 보시니까요. dsum, daverage, dmax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고르셔야 돼요? 함수를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결과값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결과값을 지금 예상해 보니까 뭐예요?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슨 함수에 딱 보시면 daverage로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daverage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자, 얘는 조건을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표로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장르가 드라마예요. 장르가 드라마.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조건이 보시면 장르가 드라마. 여기 맞으시죠?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건의 위치를 가지고 나타나져 있나요? 네, 맞네요. 어디에서요? 이 23에서 만들어 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여기다가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을 항상 여러분들이 드라마하고 장마를 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조건 위치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에다가 장르하고 드라마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얘는 결과값을 구하는 거가 뭐예요? 계산하는 거. 계산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드는 누구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되어져 있냐면 예매 수량에 대해서 예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건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조건이고요. 크리티아 자리에 들어가고 얘가 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d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포함해서 전체 표범위 잡는 것이고요. 컴마 찍으시고 필드는 계산값이 아까 예매 수량이라고 했죠? 컴마 찍으시고 장르는 아까 전에 장르가 드라마 복사해 놓은 조건을 위치해 있죠? 이 23에서 24로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가장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낫겠죠. 요거는 보너스 점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지금 함수 보시게 되면 랜드 비트윈이에요. 랜드 비트윈은 여러분들 버튼이 작은 수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탑에 들어져 있는 건 큰 수인데 그 두 수의 난수를 갖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난수는 여러분들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책하고 여러분들 제가 푸는 거랑 또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랑 답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 프로그램 돌리면 얘는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수식을 바꾸고 엔터 치고 또 커서 갖다 놓고 엔터 치시게 되면 계속 값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바로 갖다 계산하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이니까 는 하시고 비트윈 랜드 비트윈 해주시면 되겠죠. 랜드 비트윈 여기 있죠. 부정한 여기 최저층하고 최고층에 지정하는 거에 난수를 반환한다 라고 돼 있죠. 탭키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 누르시면 되고요. 버튼 클릭했어요. 이게 낮은 수죠. 컴마 찍고 탑은 최고로 높은 점수인데 여기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안 되죠. 위에 거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에러 나지 않고 제대로 나온 거 맞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뭐를 해달래요? 뒤에다가 층을 갖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 하시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층 쓰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값하고 또 바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랜드 비트는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값들이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해서 문제 풀었으니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함수 보니까 추주예요. 그리고 레프트 나왔고 추주 함수는 1, 2, 3, 4가 나오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찍어주는 함수가 추주라고 보면 되고요. 레프트는 문자열에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왼쪽에서 추출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결과값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뭐를 찍으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수강 코드를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문자를 찍으래요. 첫 번째 문자를 찍는데 요거 첫 번째 문자 찍는 거가 뭐예요? 수강 코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숫자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 요거를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 여기 가지수 보니까 1, 2, 3이네요. 맞습니까? 요거를 찍어주는 함수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레프트로 갖다가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로 불러오시고 여기에 1일 때 공인중개사이고요. 2일 때 사회복지사, 3일 때 주택관리사를 입력을 하라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결과값 찍어주는 함수가 누구예요? 네, 추주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수강코드에 1, 2, 3, 4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수강코드에 과목을 범위 잡으시고 자, 레프트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수강코드를 부분적으로 불러와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넘 캐릭터스는 가져올 글자 수라고 했잖아요. 왼쪽에서 한 글자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해당하는 여기에 숫자가 1, 2, 3, 4가 나오신 거 보셨죠? 근데 여기 1이었을 때 공인중개사, 2일 때 사회복지사, 3일 때 주택관리사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입력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주로 갖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자, 추주로 입력해 주셔야 되니까 레프트 앞에다 커서 놓고 추주 딱 했더니 인덱스럼이에요. 인덱스럼이 1, 2, 3, 4로 나오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레프트가 인덱스럼에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다 커서 갖다 놓고 밸류 1은 1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찍어야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쓰는 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주에서만 함수 마법사 쓴다고 했어요. Shift F3을 눌러주셔도 되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여기에 FX 함수 삽입이라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인덱스럼에 항상 범위가 잡혀요. 탭키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입력하시고 탭키 그 다음에 2일 때는 사회복지사
자, 이렇게 입력하고 택키 누르면 자동적으로 쌍따옴표가 붙여줘서 제가 추주를 꼭 이걸로 이용을 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걸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밸류 4까지는 커서가 오게끔만 해줘야 돼요. 왜요? 밸류 3에 쌍따옴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작성하고 나서 택키 누르면 쌍따옴표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수정하실 경우 있으시잖아요. 쌍따옴표 안 지워지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확인 누르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좀 좁으면은요, 열넓이를 조금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여기 1일 때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2일 때 사회복지사, 3일 때 주택관리사가 맞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를 갖다가 봐주세요. 자, 분석 작업에서는 뭐를 해달라고 되어져 있는지 먼저 기능부터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을 보시니까 여기 시나리오라고 있네요. 시나리오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첫 번째 뭐 해달라고 했어요? 셀 이름 정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름 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식셀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사에다가 여러분들 클릭을 비사하고 B5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앞에 이름이 필드 이름이 있네요.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필드 이름 앞에 보시게 되면 항목에 이 이름으로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 범위 잡고 지금 현재 이 값에 판매 수량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택 영역에서 만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왼쪽 요리에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판매 수량하고 판매 가격이 이름 정의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익에 순이익으로 이름 정의 해달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순이익에다 딱 났는데 여기 수식 입력 줄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시나리오 이제 하실 때 마지막에 값 변경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값 변동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순이익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범위 잡아갖고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 필드 이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1, 2에서 누구를 가지고 지금 수정하라고 되어져 있냐면 판매 수량하고 판매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대요. 지금 현재 값에. 자,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나리오 관리자는 변동하는 값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여러분들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오시고요. 추가 누르셔가지고 시나리오 이름은 여기 인상 증가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인상 증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범위 잡았기 때문에 이 범위가 여기 변경셀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변동값이 나오죠. 여기 판매 수량은 250으로 그 다음 판매 가격은 70만원으로 입력을 해달래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나리오 요거 두 번째를 또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누르셔서 시나리오 이름은 두 번째는 인하 감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 감소 입력하시고 확인. 자, 누르셨으면은 요거 감소했을 때 150,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60만원으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개수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인상하고 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요약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셀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름 정의하신 거 있죠. 요거 순이익이 제대로 이 6셀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확인 누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뭘 확인해 달라고 그랬냐면은 이름 정의하신 이름이 얘가 맞는지 세 개가 여기 판매 수량하고 판매 가격, 순이익이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1, 2에서 작성하신 거 있죠? 요거 가 얘네들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마지막에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요약을 했는데 요거 분석 1 앞에다가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분석 작업 바로 앞에 있죠. 여기.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보시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능을 보니까 무슨 기능이냐면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통합 기능은 일단 범위부터 먼저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통합 데이터 탭에서 통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누르시면 여기 문제 그 다음에 읽어보는 거 표 1, 2, 3 그러면 표 1, 2, 3에 대해서 추가를 한다는 거 알겠죠? 표 1, 2, 3을 추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는 뭘로 사용하래요? 합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합계를 갖다 계산해 주니까 합계 그대로 놔두시고요. 참조에다 커서 놓고요. 여기 첫 번째 제품 코드로 되어져 있죠. 제품 코드에 표 1에 대해서 필드 이름 다 들어가져 있는 거 범위 잡고 추가. 제품 표 2에 있는 내용도 표 범위 다 잡고 추가. 표 3도 범위 잡으시고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 표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행 기준하고 첫 행의 행하고 왼쪽 열의 기준으로 똑같은 이름 찾으셔야 되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범위 해지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거나 그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를 범위를 잡고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범위 잡으시고 통합에 들어가시면 이전에 있는 거가 있을 거예요. 함수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함수를 갖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모든 참조 영역에서 범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각각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 항상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요거 실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요거 매크로에 대해서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복사를 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복사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버튼을 어디다 만드는지를 보시고 뭐 옆에다 만들어도 좋고 밑에다가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옆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열 넓이가 똑같아서요. 자, 그러면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4에서 20, G13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총점을 구하는데 뭘로 구하래요? 함수 썸으로 갖다 계산을 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방법을 되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는 하고 썸 하시고 요거를 총점을 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런 말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딱 봐도 아시겠나요? 국어에서부터 사회 탐구까지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또 뭐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수식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 합계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자동 합계고 여러분들 자동 합계 눌러서 여기 합계 누르셔도 돼요. 다른 함수 누르실 때. 합계 누르셔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행 연습을 했어요. 뭐 하는지 먼저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표 바깥에다가 항상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여러분들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 뭐로 하라고 했어요? 총점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얘는 총점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기록 중지가 딱 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거나 여기 리본 메뉴 누르시면은 저장은 안 돼요. 기록은 안 되는데 버튼 누르거나 셀을 갖다 클릭하거나 타이핑 하시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범위 잡으시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잡는데 놓쳤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Z 이렇게 눌렀죠?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실수했죠? 그럼 기록 중지 눌러요. 다시 바깥쪽으로 놓고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여러분들 여기다 다시 뭐라고 하면 돼요? 총점 이렇게 입력해요. 그래서 엔터 쳐주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실수했잖아요. 실수했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돼요? 덮어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 누르시면 되고 다시 범위 정확하게 잡으세요. 자, 는 하시고 썸으로 갔다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썸으로 입력하는 게 편해서 썸으로 갖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자, 요거에 대해서 됐으면은 범위 잡힌 상태에서 놓으시면은요, 매크로도 요대로 기록 중지 눌러주시게 되면 요대로 같이 범위 잡힌 상태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범위가 잡혀 있으면 항상 범위 해제하시고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선 개발 도구에서 B5에서 C16에다가 그리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범위를 잡아주세요. 왜요?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5점 감점입니다. 자, 삽입에 가셔갖고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에 위 모서리에다 놓고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매크로용이어서 여러분들 마우스부터 띄시고 그 다음에 Alt 띄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총점에다가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이름은 뭘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총점으로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 뭐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총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점 입력하시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클릭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오류 없이 제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범위도 제대로 범위도 풀려 있는 거 맞으시죠? 만약에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딜리트 누르시고 바깥쪽부터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A3에서 G3이에요. 그러면 A3에서 G3까지 이렇게 범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를 해달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색의 글꼴색은 빨강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범위 잡고 홈 탭에 오셔가지고요. 여기는 노랑으로 이게 해달라고 되어 있고 글자색은 뭘로요? 빨강으로 요거 칠하는 거를 해달라는 서식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지 아셨죠? 항상 범위를 잡아서 뭐 하는 건지를 항상 파악을 하세요. 자, 바깥쪽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홈 탭에 오셔가지고 채우기는 노랑이고 글자색은 빨강이에요. 표준색에서. 자, 요거에 대해서 다 하신 거 맞으시죠? 범위가 잡혀 있으니까 범위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자, 그래서 여기 영역에 보면 E15에서 F15 셀에다가 도형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딱 잡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사각형으로 사각형 안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어요. 요거 사각형 안에서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뜨신 거 맞으시죠? 클릭하시고 십자가 나오시면 왼쪽에 위 모서리다 놓으시고 Alt를 누르시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이름을 뭘로 입력하래요? 네, 서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도형을 클릭할 때 매크로 서식이 실행되도록 설정해달래요. 그러면 이동 포인터 모양일 때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들 매크로 지정 오세요. 그리고 서식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초기 값으로 만들어야지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복사하시고 나서 원본이 있으니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총점을 저는 지웠기 때문에 총점 누르고 서식 지우고 그래서 얘가 적용되어져 있는 서식으로 한 번만 더 누르셔갖고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제대로 에러 없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열에 있는 거는요 필요 없으시잖아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에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요 딱 눌렀더니 차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는 여러분들이 얘가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모르고 지웠다 그러면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이거 지우시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들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10점은 주지 않습니다. 요거 문제 해결하는 거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점수가 주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계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름이다. 그러면 항상 차트 영역에서 해주시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러면 막대형
세로 막대형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거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선택되어져 있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2번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를 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래요. 일단 이렇게 끊으시고, 자, 여러분들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 오셔갖고 차트 추가 요소에서 목록 단추 누르고 여기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누르달래요. 그리고 타이핑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출력 형태처럼.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다 입력하시고 1분기 현황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되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홈 탭에 오셔가지고 글꼴을 바꿔주세요. 도듬, 그 다음에 16포인트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고요. 글꼴색은 녹색으로 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색은 여기 표준색에서 녹색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끝났고요. 2번은 끝났고요. 이제 3번을 보면 루미큐 계열의 3월의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표시하는데 얘를 어디로요?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3월의 요소니까 루미큐브의 3월이 어디에 여기 회색이죠. 회색 계열에 클릭을 해주시고 한 번 클릭하시면은 더 한 번 클릭하셔야죠. 루미큐브의 요소가 선택돼야 되니까.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서 차트 추가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데이터 레이블은 값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에서 바깥쪽 끝에다가 해달라고 되어져 있죠. 그 출력 형태의 그림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우리가 다 끝까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세로 값축을 최소값을 얘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1000자리에 컴마가 없어요. 그래서 1000자리를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달래. 그리고 단위를 1000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여기 세로 값축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축서식 뜨시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축서식에서 여기 어디에 두시면 축 옵션에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축 옵션에 보면 여기 표시 단위라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표시 단위. 표시 단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 목록 단추 눌러가지고 1000원으로 여기 1000으로 표시되는 거 있죠?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록 단추 누르시고 여러분들 1000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1000자리가 3자리가 성김으로 된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 지금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얘 1000이 지금 누웠어요. 그쵸? 누웠는데 얘가 가로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이라고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크기 속성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여기 세로 맞춤이 돼 있고 텍스트 방향이라고 돼 있죠. 목록 단추 눌러서 얘를 가로로 눌러 주셔야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완벽하게 해줘야지 4번의 문제 2점이 맞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차트 영역이라고 돼 있네요. 차트 영역 클릭을 하시고 차트 영역은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효과에 가셔갖고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 여기서 안쪽 가운데 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 도구에서 여러분들 서식이라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클릭하셔서 도형 효과 안에서 여기 그림자에서 안쪽 가운데 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명령어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비 선생에 오셔가지고요. 테두리를 펼쳐 주셔야 되겠죠. 펼치시고 맨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 여러분들 돋보기에서 채점만 이렇게 쓰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2021년 2급 채점 프로그램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신 거가 뭐예요? 기출문제 따라하기잖아요.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이브에 여기 안에 1급이 아니라
여기 안에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다시 1로 갖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으로 했으면 이름으로 하세요. 제가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성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열기 채점 시작.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계산이 됐는데 저도 보니까 제가 뭘 빼먹었을까요? 끝났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맞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채점을 하시게 되면 저도 잘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틀리더라고요. 보면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출력 형태를 같이 맞춰달라고 하는데 저 여기가 틀렸어요. 일부러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갖다 답을 갖다 맞추실 때는요 어떤 형식으로 해주시는 거냐면 얘는 답지는 오른쪽에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 저장되어져 있는 위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커마일 2급 있죠? 네. 2급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따라하기 여기 정답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 하셔갖고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답지에서 틀리다고 한 데 있잖아요. 저는 아까 차트에서 틀렸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차트 작업에 오시고 제 거 차트 작업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에 여기 딱 오시게 되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았어요. 아까 축값이 틀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축값이 어디 틀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축값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틀린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여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기도 틀리고. 맞나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수정하시냐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축소식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축소식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최소값이 1000으로 돼 있어요. 1000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아, 1000이 아니죠? 10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엔터. 쳐주시게 되면 여기가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닫아주시고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저장하시고 아까 우리 채점 프로그램 돌려놓은 거 있죠? 여기에서 다시 채점 시작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점 맞는 목적이 아니지만 이렇게 합격했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지하고 여러분들이 푸신 거 문제하고 이렇게 채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맞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름에 채점 결과들이 나와요. 요거 보시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저도 요거 오타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